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자,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예비 고1이죠.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의했으면 좋겠는 공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등학교의 영어 난이도는 중학교 때와는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알고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미리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놀라는 경우도 있고 점수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난다 이런 말들도 많죠. 그게 사실은 과장은 아니고 실제로 반토막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고1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 영어 공부의 팁들을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내신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1학년 때에는 열심히 한번 해본다.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그래도 1학기까지는 내신을 열심히 챙겨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 내신이 중등 내신과의 갭이 크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가 너무 안 나오니까 나는 내신은 아닌가 봐. 나는 정시할 거야. 난 정시 파이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신을 굉장히 쉽게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내신은 총 10번의 시험이 있죠? 고1 때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래서 4번, 고2 때 중간 기말, 중간 기말 4번, 그리고 고3 때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단 한 번의 시험만 보고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포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정시 파이터를 하면 잘 할 것 같나요? 그 정시 파이터 하는 친구들이 물론 저희 학원에도 있기는 한데 정말 정시 파이터를 해서 잘하는 학생들은 소수예요. 저희 학생들도 정시 파이터 해서 잘하는 애들이 지금 정시 파이터를 하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잘 못하면 사실 정시 파이터도 쉽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정시 파이터 할 거야 이러면 내신 기간에 공부 안 하고 막 놀아. 왜냐면 나의 디데이는 저 멀리 수능이거든. 그래서 그 수능만을 바라보고 수능은 또 몇 년 뒤잖아. 그러니까 막 나한테 와닿는 어떤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놀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안 좋아져요.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의 태도도 그렇고 본인에 대한 어떤 태도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내신을 챙겨가면서도 사실은 정시 챙길 수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조금 나에게 맞게 그런 구조를 찾아가게 되면 내신 하면서도 정시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고 도움이 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빨리 포기한다. 고1, 1학기, 중간고사는 누구나 내신을 챙기는 기간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일단 내신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학기가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혹은 1학년이 끝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모두 다 같이 챙길 때에는 우리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만큼은 챙겨주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의 대입이 내가 대학을 갈 때는 또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내신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플랜 B, C가 어떻게 생겨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플랜들을 너무 빨리 포기해서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도도 중요한 거니까 태도가 좋아야 성적도 잘 나와요. 아시겠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보다 내신 시험 시작해서 나의 생각보다 점수가 덜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해본다.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하면서도 정시에 도움이 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두 가지를 조금 병행하면서 가실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플랜 BC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영어 수준을 판단을 잘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일단 내신 영어를 하고 있는 학원에 찾아가죠. 이제 학원 커리를 그대로 그냥 막 따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내신 영어를 한다 하면 조금 이렇게 중형
뭐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원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손을 뻗어서 이 학생들을 다 개개인별로 챙겨주고 모든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의 수준을 다 봐주고 하기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 근데 이게 학교마다 또 학교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한데 좀 평균적으로 한번 보자면 중학교 때 내가 한 70점대 이하였다. 이런 지금 개념이 많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냥 마냥 고등 영어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그냥 타고 있다? 나의 객관적인 어떤 실력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그거 나중에 진짜 실력 구멍 많이 나요. 그거 구멍 많이 나는 실력 언제 채울 겁니까? 지금 기본기를 채우면서 그럼 내신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지. 내신에 나오는 지문들만 내가 막 보고 내신 지문을 막 암기할 거야. 고등학교 영어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형이 너무 많아. 그거 다 외울 거야? 지문도 얼마나 많은데 그 지문 다 외우실 거예요? 영어 하나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뭐 70점은 넘었고 한 90점은 못 넘었다. 한 70점에서 한 90점 사이였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는 했다. 성실하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지고 분명히 채워지지 않은 그 디테일들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갔던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 단어인지 아니면 문법인지 아니면 해석력이 부족한지 이런 판단들을 객관적으로 빨리빨리 해주신 다음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나의 어떤 기본 실력 부족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꼭 담당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중학교 때 채워지지 않았던 구멍을 채우시면서 내신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미 중학교 때 너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였잖아. 우리가 90점을 못 넘었다는 건 킬러들은 잘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고등학교 시험을 본다? 그런데 디테일이 안 채워져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시험 보는 스킬도 많이 부족할 텐데 이 학생들도 점수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냥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자기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그걸 채워줄 수 있게 담당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계속 하시면서 꾸준히 채워가시는 이런 방향을 조금 권해드려요. 너무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챙겨가야 돼.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 나 자신은 내가 먼저 판단을 잘 하고 내가 만약에 나를 판단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마 알아봐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잘했어. 중학교 때 90점 넘었고 뭐 100점도 많이 받았고 그랬어. 그럼 이 학생들은 보장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잖아. 성실했고 킬러도 잘 맞추고 어느 정도 개념도 잘 확립되어 있고 이러면 정말 내신을 꼼꼼하게 잘 학습하면서 또 그 와중에 오는 갭들이 있어요. 그 갭들은 아마 학교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등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세요. 고등 모의고사도 뭐 90점대 혹은 80점대 이상 1등급이나 혹은 2등급 후반이 나오는지 그럼 고등학교 때 나의 기본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라인을 잡아갈 수 있겠죠. 왜냐면 사실 중등 내신의 경우에는 그 학교별로 너무너무 그 천차만별이고 문제의 어떤 난이도도 또 다 다르고 이러니까 제가 중학교 난이도의 어떤 문제로서 여러분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등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셔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본기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서 고등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셔라
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본인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이 친구들도 내신을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디테일이 채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마냥 우리가 학원 커리를 타거나 그냥 마냥 내신에서 나오는 정해진 진도만을 학습하기보다는 이 진도들을 학습 제대로 하고 동시에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수준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기본기를 잘 채워가면서 내신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명히 디테일이 빠지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채워가는 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 번째는 기출 문제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고등 모의고사는 기출문제가 생명입니다. 자, 이전에 3개년 기출문제를 한번 뽑아서 쭉 살펴보세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유형이 나오는지, 어떤 학교는 서술형의 비중이 40%로 정말 높은 학교가 있고 그 서술형이 전부 다 영작인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나오기는 하는데 서답형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단답식의 서술형도 이제 섞여서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우리는 서술형 없어, 우리는 올 객관식이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올 객관식이면 그 학교 내에서 문법의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고, 혹은 독해력을 더 높게 보는 학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실 때 그 해당 학교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내가 지문을 공부할 때 조금 더 기출문제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조금 더 전략이 생기죠.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생긴다고요. 기출문제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냥 마냥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것은 상대, 적을 모르고 그냥 전쟁터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격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무조건 꼭 확인해서 유형 파악을 꼭 먼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출문제는 진짜 생명이에요. 자, 네 번째는 시험 시간에 대한 상상을 해보자. 내가 이제 시험을 치러 갔으면 그 시험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타임어택이 진짜 심하거든. 왜냐면 선생님들이 괜히 똑같은 지문도 좀 길게 내고 선지도 막 길어지고 너무 어렵게 내요. 요즘에 진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서 정말 처음부터 막 성실하게 막 문제를 풀잖아. 그럼 한 반 왔을 때 한 10분 남았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 내가 어떤 파트를 더 먼저 풀 수 있을지, 내가 어떤 파트는 약한지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서술형은 잘 못 써. 난 영작은 진짜 잘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맞힐 수 있는 객관식 먼저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맞힐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점수는 획득을 먼저 해가는 거니까. 혹은 내가 서술형 중에 서답형을 좀 쓸 수 있어. 그럼 서답형까지는 건드려 가면서 우리가 풀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페이지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막 몰아넣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간 다 쓰면 뒤에 쉬운 문제들에서 우리가 점수를 놓쳐갈 확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 강하고 내가 어떤 유형에서 약한지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에 실제 시험을 약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시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뒤에 풀 수 있었던 문제,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 아쉽게 시험이 종료되는 경우들이 있어. 특히 언제? 고1 1학기 중간고사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져요. 오히려 이제 기말고사 가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중학교 막 졸업하고 올라와서 그 1학기 중간고사가 참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내가 어디에 강하고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비 고1 영어 공부 팁은 첫 번째, 일단 학교에서 내신을 챙기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부터는 내신 최대한 열심히 챙겨보고 섣불리 정시 파이터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말자.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나에게 플랜 BC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정시와 수시를 동시에 공부할 생각을 해줘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먼저 해봐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신을 공부할 때에도 정시까지 놓치지 않게 기본기를 잘 쌓아갈 수 있다. 마냥 내신만 공부하다가 기본기에서 구멍 나는 학생들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신의 기본기를 채워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실력 체크, 팩트 체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기출은 생명이다. 기출 문제 꼭 확인해서 유형 파악 잘 하시고 내가 우리 학교 내신을 공부할 때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볼 그 4월 언젠가의 시험 날짜를 생각하면서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우리 학교 시험지를 맞이했을 때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이 시험지를 어떻게 풀지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래야 내가 강한 것을 먼저 풀고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나중에 풀고 어떤 전략이 생긴다. 그래야 타임어택에서 지지 않고 그 시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풀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4가지의 팁 드렸으니까 반드시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배정받으신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 볼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첫 시험이 또 잘 나오면 학생들이 또 힘을 받잖아. 성취감이 우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성취감도 꼭 받으시면서 그 성취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사실 들여밟고 징검다리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첫 시험이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고1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많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 모두 다 얻길 바랄게요. 알겠죠? 예비 고1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